여기가 코미골드가 열리는 백스코야. 입구에 들어가는 이 위치에 오다리상이 앉아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브로마이드란지 회지란지 막 팔고 있는 거야. 이런 만화 축제라는 걸 처음 탕 애들은 와 만화 축제라 가지고 이런 것도 팔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때가 벌써부터 이득 본 느낌이 나고 이거 사서 가방에 넣어놓고 코미골드에 들어가. 코미골드에 들어가면 그 이상 안내상 같은 거 적혀있는 안내문을 갖다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 안내문에 여기서 물건 사지 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자기가 복도를 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옛날 동인 행사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95년도 때인가 96년도 때인가 그랬거든요. 코미골드 부산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만화 행사 거의 똑같은 게 있었어요. 코미골드가 생기기 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열릴 때마다 행사 이름이 달랐고요. 예식장 부지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빌려가지고 땡땡 예식장 가면은 하객들 맞이하는 거 무대 같은 거 있으면은 조그만하게 부스를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기 사람 얼마나 들어가 있어.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 카운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빌렸습니다. 비싼 하객홀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작게 돌아갔죠. 그때 방장이 흔히 말하는 국대 시절 잼민이죠.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을 거야. 만화축제라는 거 한국에 드디어 한대 해가지고 입장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장님 나이에 걸리지 않는데 안 걸려. 나이로 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 안에 대놓고 성인지도 처 팔았던 것 같은데 나이 확인 부스에서 알아서 민증하게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문제는요, 애니가 작은 건 둘째쳐 부스가 한 40몇 개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 이상하네. 애니 같은 데서 나오는 코믹 마켓인지 뭔지 하는 데서는 사람들이 책 같은 걸 모아놓고 쫙 판다고 들었는데 분명 이 40개의 부스를 다 뒤져봤는데 파는 게 한 2곳 3곳밖에 없는 거야. 굉장히 당황했죠. 코팅기에다 펀칭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열쇠고리 박아놓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당시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책갈피랑 열쇠고리밖에 안 파는 거면서 몇 개 사서 돌아오긴 했는데 굉장히 떨떠름했죠. 다른 건 알겠는데 왜 책을 안 파는 거야. 이해가 안 가면서 그때서야 알았죠. 만화책 그리는 게 어지간히 귀찮고 코믹마켓에 비해서 코미골드는 책을별로 안 팔아요.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횟수 때문입니다. 코믹마켓은 1년에 2번 있는 거대한 만화 행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을 갖다 오라라 사가기 때문에 오래 그리는 노력이 보답을 갖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놈은 1년에 6번인가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당시 코미골드 부산은 그랬어요.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코미골드 부산이 생기기 전에는 갑자기 한다고 행사 공지만 날라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림 몇 개 그려가지고 참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이라 가지고 책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코믹마켓과 한국의 코미골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코미골드는 오프라인에서 씹덕들의 사고장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런 사고장이 애초에 필요 없어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 대한 매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타쿠 플레이스 같은 것도 다 철저하게 갖춰져 있고 공간이 얼마든지 있죠. 한국은 오프라인에 이런 몰 자체가 거의 없잖아. 그래가지고 씹덕들이 뭘 말하고 위치가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코미골드가 발달했어요. 특히나 저의 첫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코미골드 부산이라는 게 정립되게 되죠. 코미골드는 어떤 점이 차원이 다르냐. 처음에도 100% 가까이 됐어요. 일러스트란지 만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당선자들 갖다 벽에다가 이제 걸어줘요. 씹덕들한테 자기 그림 받게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프레 장식. 코미골드가 초동기에 가장 활기를 띠었던 코너 중 하나인데 코미골드는 의외로 노래 자랑과 함께 발전한 행사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 애니 노래를 열창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선 단 하나뿐이었죠. 와 정말 재밌다고 박수치고 맨날 같이 그걸 갖다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야 타이틀 노래가 몇 개 생기면서 사람들이 죄다 그거만 부르게 되니까 연 단위로 똑같은 노래를 하는 이상한 행사가 됩니다. 8곡 중에 3곡 저번 행사가 중복곡이라니까요. 그래서 처음 가는 애들은 재밌게 봐. 그리고 행사가 커져도 단점은 똑같았어요. 악세사리가 너무 많고 책이 너무 적다는 거. 아 그래도 나 그건 말해야겠다. 코미골드 부산에서 19금 야망가 처음 샀어요.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나. 마비노기 야망가인데요. 서크버스 카운터 때리면 치마가 찢어져서 그 사이에 바리를 벌리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아 근데 그치 책이 꽤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죠. 허대가다 낮추게 3,000원 싸게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5,000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비싸냐고 싶을 건데 97년 당시 5,000원이라 생각해보세요. 돼지국밥 보통 3,000원에서 3,500원이었죠. 40페이지면 되는 걸 갖다가 5,000원 했으면 모르겠는데 20페이지니까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동인지를 파는 숫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인지는 어느 장르가 가장 많았을까요? 오지알 주인공 오지알 세계관으로 만든 작품 아무 만화도 안 다른 작품이 가장 유행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씹덕 만화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데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느낌으로 그게 재미가 없어도 응원하던 이 사람들이 사서 봐줬어요. 낭만이 쩐다고 미친 낭만이고요. 어떤 데서는 트위터 감성이죠. 그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라그나로크의 공식 일러스트를 맡았던 SR님도 자신만의 장평 만화를 갖다 만들어서 그렸었고요. 이거 그리신 분요. 방장도 그 책을 샀어요. 그림은 존나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졸라 빠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달리 페이지가 전부 다 꽉꽉 차있어 그림으로. 근데 SR님 죄송합니다. 재미는 없었어요. 다 샀는데. 스토리 작가를 쓰면 되지 않을까 한데요. 그럴 거면 동인지 안 그렇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만화를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 만화 올리면 되니까. 당시에는요 네이버 블로그조차 없었어. 개인 홈페이지에서 각자 특정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뭉쳤기 때문에 자신의 만화를 갖다가 올리면은 그쪽 사람들 10명밖에 안 봤죠. 답답해서 씹덕 만화조차 15년째 다 신청하는 시절이 있었어. 맞아. 그러면 이때 광장이 코미골드를 가던 시절에 가장 오랫동안 유행한 거? 당연히 라그나로크이거다. 코미골드 가신 분 알 거야. 코미골드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꼭
결국 만화로 적어놓습니다. 대표 작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죠. 당연히 만화 캐릭터를 쓰거든요. 라그나로크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완전 도배 수준이었어요 진짜. 라그나로크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라이벌이 놀랍게도 창세기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믿기지 않죠. 창세기전을 다루는 부스는 정성기 강철 연금수사만 나왔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네요. 창세기전이 뭔가 20만 장 갖다 팔아버린 엄청난 작품이에요. 당시 한국에서 패치 20만 장이라니 블리자드 저리 가는 수준의 대기업이었어요. 온라인 게임을 갖다 무료로 풀어놓으면서 모바일 게임 사업도 하고 그것들 전부 다 연동 유니버스 같은 처음 만드는 초대형 계획까지 돌릴 정도 돈이 많았죠. 그 계획이 실패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창세기전에 패치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단 대부분이 야오였고 안 그랬느라고 길어간 남성 십덕들이 많을 텐데 일단 이 새끼가 남자니까 야오인물이 엄청 많았어요. 당시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인 가문미개라서 그랬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마호로매틱, 고스트 바두왕, 갤럭시 엔젤, 엔젤 레이어, 카레와 구호, 샤먼킹, 훈슈바스켓, 이누아사 이런 애들이 쟁쟁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전이 구수수 1위를 거의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물론 라그나로크한테 점점 밀리긴 했어요. 라그나로크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여성향에서 얘들 다 제끼고 테니스의 왕자가 항상 4인권이었죠. 이동만 보면요 실제로 꽤 좋은 만화가 맞아. 아무튼 간에 라그나로크가 인기가 많았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로망 같은 게 있었어. 라그나로크를 다루는 부스가 아니라도 어떻게든 부스에다 장식을 하기 위해서 봉제인형 만드는 방법 비워가지고 포링 인형 딱 한 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부스에다가 붙여놓거나 장식하거나 그랬던 게 당시 북커 풍경이었던 기억나네요. 이게 대량으로 당시 아무도 못했다 보니까 포링 인형 갖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새끼는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시 정모 회장으로 많이 쓰였죠. 글로만 왔다 갔다 퍼가던 애들 얘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일 몇 안 되는 자리가 이제 코미골드다 보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이서 가면 좀 그런 느낌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도 코미골드 가면요 혼자 가도 꼭 사람을 갖다 만나고 왔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당시에는 휴대폰도 애매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으니까요. 막판쯤에나 모여가지고 마리아 트고 악수한 다음에 해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코미골드란 건 단 한 개밖에 없는 친목 장소였어. 다른 십덕들이 모을 곳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코미골드가 좀 고인물화됐죠. 지금은 그래서 그 느낌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좋은 기억은 제쳐두고 부산 코미골드 하면 좀 족같은 기억도 있거든요. 이건 코미골드 부산의 특징이야. 여러분 서울이랑 별개입니다. 혀피가 엄청 잘 터졌습니다. 맥도날드 앞에서 신랑이 붙어가지고 맨날 같이 쳐싸우고 있는 거야. 나도 이유는 몰라. 맥도날드 앞에 수맥이라도 그러나 그 생각했어요. 역시 만화 보는 새끼들에서 싸우는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라서 막 게노사이드 포털 쓰면서 싸우더라고. 그러다 어디 잘못 맞아가지고 대가리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해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경찰 와가지고 누가 데려가고 그러더라고. 경찰 이제 말려가지고 뒷얘기하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슬슬 쪽팔리거든. 다들 아무 일 없다시 집에 가잖아. 십덕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박살내. 화장실에서 현피가 터지면 차라리 다행이고 화장실에서 누가 오바이트 갖다 시원하게 갈겼다든지 화장실에서 누워가지고 기절한 새끼가 있다든지 화장실에서 누가 야스를 했다면서 경찰 왔다든지 이 정도는 많이 모여서 생긴 문제인가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부산 코믹의 진짜 어둠이라고 해야 되나. 코미골드 부산에 대해서 가장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레이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화 그리는 거 가르치는 학원 같은 데서 부스 내가지고 자기들이 만화 잘 그리는 거에 홍보도 할 겸 돈도 벌기 위해서 만화 학원 이름으로 부스를 내는 그런 새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새끼들이 무슨 짓을 했냐. 유명 일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B3, B2 정도의 엄청나게 큰 종이에다가 삽연필로 똑같이 따라 그린 다음에 소묘 브로마이드 이기라면서 팔아먹었던 거예요. 당연히 알아본 사람들 많았죠. 소묘 그림 수작업 노동 팔아먹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싶은 느낌이기도 할 건데 인마들이 대형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팔아먹기까지 해요. 번치지 않아서 오히려 이득이라면서. 당시에 이게 해도 되는 짓인가 안 되는 짓인가. 애초에 만화 캐릭터를 멋대로 그리는 행사니까 저작권에 신경 쓰는 행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별 문제 없지 않나라고 하는 사람들과 개바지라고 하는 사람이랑 당시에 충돌이 상당했습니다. 논란이 커질 때쯤이나 장사를 접었는데 그래도 한 10여 회쯤 달달하게 빨아먹었어. 룰루라를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전부 수제로 그래도 따라 그래서 돈 받고 판다고 씨발 장난을 했을 건데 복사를 안 했는데 왜 장난해요?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달달하게 먹고 튀는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10년 중 하나가 코미골드 앞쪽에 멋대로 불법 보따리상이 생겨요. 사람들이 뭐 불법 떡인지라도 팔까요? 가끔 떡인지 파는 새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남의 만화 애니 일러스트를 갖다가 멋대로 다 프린트해가지고 브로마이드 만들고 책갈피 만들고 PDF 파일 만들고 지하에 연병을 해가지고 지들이 전부 다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코미골드는 원래 이런 행사 아니면서 누가 지적하면 튀는 겁니다. 이런 보따리상이 매번 있었어요. 이게 한 2010년 넘으니까 우리 장사 허락받았고 저작권자가 자유이용 허가돼 있는 일러스트만 쓰고 있다니까 일하면서 장사하는 새끼도 있었는데 똑같았죠. 나중 가면 보따리상 갖다 쫓아내는 거는 팝패치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판단했는지 여기가 코미골드가 열리는 백스코야. 입구에 들어가는 이 위치에 보따리상이 앉아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브로마이드란지 회지란지 막 팔고 있는 거야. 이런 만화 축제라는 걸 처음 찾는 애들이 와 만화 축제라 가지고 이런 것도 팔 수 있구나 해가지고 있다가 벌써부터 이득 본 느낌이 나고 이거 사서 가방에 넣어놓고 코미골드에 들어가. 코미골드에 들어가면 의상 안내상 같은 거 적혀있는 안내문을 갖다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 안내문에 여기서 물건 사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고 나서 설명해줘. 그래서 자기가 복도를 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이가 없네요 지금 생각이. 그리고 또 얼추 한번 크게 쫙 둘러본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린 사람, 이야기를 잘 쓰는 사람, 아무튼 간에 각자 두각을 드러내게 했어요. 그리고 양심이 없는 새끼. 만화 그림을 갖다가 그려서 올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공간이 너무나도 모자랐던 시절 그 시절의 오아시스 같은 곳 그런 곳이 코미골드였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첫 번째 만화 축제 갔을 때 소감, 처음 코미골드를 갔을 때 소감, 서울 코미골드까지 갔을 때 소감 세 번 다 같은 소감이었어요. 애니랑 다름에 진짜 여러 가지 의미에서